네, 제가 해병 나왔습니다. 해병대 출신이에요. 근데 개구리 너무 나이 들은 것 같다. 환복할게요. 잠시만요. 살쪄서 안 잠겨. 쪄서 와 죽겠네. 와 꽉 낀다. 아우 숨 좀 쉴게요. 숨 좀 쉬자. 딴 거는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에 대해서 이거 나무위키 정리 잘 해놨더라고요. 여기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2023년 7월 달에 오전 9시 10분경에 발생을 했는데 경북 예천군에서 그때 물난리가 났어.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대민 지원을 나갔는데 그 BRDM 타잖아요. 요거거든요. KAV라고 하는데 수륙 양용이에요. BRDM 이걸 이용해가지고 실종자 수색을 도왔다. 대민 지원으로 요 내용인데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대민 지원을 하다가 최해병 저의 후배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종되었고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네요. 여기 있네. 23년 7월 19일 제7포병대대 소속 최수군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14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다. 언론에서는 약칭한 최상병 사건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다. 보면 논란거리들이 많아요. 근데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사 외압 논란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우선 고인이 된 우리 최해병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뭐 이런 뉴스거리들이 많은데 솔직히 말해서 고인의 명복만 빌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저런 말이 많어. 뭐 막 대통령까지도 막 올라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시위하고 타임라인입니다.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팩트만 놓고 보면요. 대민 지원을 나갔다가 누군가가 지시를 내렸을 거고 그 지시가 조금 무리하게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그 통화 내용이 있더라고요. 뉴스를 보면은 타임라인별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6시 28분에. 못합니다 선배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이게 안 됩니다 선배님 이거 안 됩니다 막 이러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 막 이러면서 포칠 대대장 당시 이제 최상병 소속 사장님 아직 계십니다. 여단님 전화 오셨는데 사장님께서 옆에 계시는데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 하라고. 이 내용만 놓고 보면요 결론적으로 저는 괜히 속단을 하는 게 뭐냐면 대대장님께서는 현장에 있었잖아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상황을 보고 이거 너무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다른 대대장 이게 솔직히 간부도 선후배 개념도 있고 선임 개념이 있잖아요.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선배님한테 선배 안 됩니다. 이거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임 다른 포 1대대장님이신가요? 야, 근데 그거 어떡하냐. 위에서 시키는데 까라면 까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고. 근데 그 대대장님이 사단장님한테 그걸 사단장님 이거 안 됩니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사장님은 정상적으로 하라고 지금 보면 정상적으로 심시까지 하라라는 지시를 내렸고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된 거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책임 소재가 있다면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사실은 지휘관이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가 결론적으로 뭐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내용인 거고 그에 대해서 이제 정산해야죠. 어쨌든 대원 한 명이 죽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제 다른 예비역 해병들이 또 등장하더라고요. 뉴스에서. 그거 보고 좀 의아했던 게 있는데 뭐 예비역이신 분들인 것 같아요. 뭐 모르겠습니다. 나오셔가지고 최해병 특검법이라고 하는 거를 주장하면서 나와서 울분을 내뱉으면서 막 하더라고. 뭐 이 나쁜 놈들아 뭐 이러면서 니네들 상식이 있냐 이러면서 최해병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과 뭐 이렇게 뭐 정치적인 문제라고 해서 아니 여기서 정치가 나올 게 있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습니다. 네? 왜 나와야 되는 걸까? 항상 제가 제 개인적인 다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해병대원 한 명이 사망을 했고 그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게 맞고 가장 큰 마음이 드는 거는 애도를 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고 어느 정도는 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거기까지예요. 근데 이제 수사 외압이라 그래가지고 예비역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특검법이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어찌됐든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는지 이런 거 해가지고 처벌할 사람들 대상들은 누군지 해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쪽에서 대통령 쪽에서 저분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수사에 대해서 외압이 있었다 건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탄핵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예비역 214기
라고 하시는 214의 선배님이라고 하시는 당신들 손닥을 두었다고 생각해봐 이런 행동하겠어 당신들 이러면서 뭐 이렇게 뭐 얘기하시죠. 선배님 죄송하지만 뭐 때문에 지금 정치적인 거를 갖고 와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제가 감히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 때문에요? 그냥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추후에 재발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주는 게 딱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는데 특검법 안 해준다고 지금 뭘 밝혀달라는 거죠? 예비역 연대 회장님이라고 하시는데 밝혀달라는 게 우리의 뜻이라고 하시는데 뭐를 밝혀달라는 거 이미 밝혀진 사실 아닌가요? 대통령에 대한 건 왜 나오는 거고 정당이 왜 나와요 여기서 정치적인 게 왜 나오는 거죠? 밝혀냈다는 게 뭔가요? 이미 다 밝혀졌어요. 결론적으로 물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정권 퇴진의 선봉에 설 것이고 그들의 끌어내는데 최일선에 설 것입니다. 이태원 때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왜 정치적으로 가서 화두가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저들의 반대편에 서서 이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요. 결론적으로는 최혜병은 사망을 했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시에 있었던 지휘 체계에 대해서 어떤 지시가 조금 더 부당하게 뭐 예를 들어서 안전을 유의했다면 오늘 나가지 말았어야 된다든지 좀 이렇게 뺐었어야 되는데 무리하게 진행을 시켜서 일어났다. 사고가 발생했다. 최혜병이 사망했다. 그러면 지시 내린 지휘관을 처벌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냥 끝냈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저들이 얘기하는 바는 결국에는 뭐냐면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똥 뿌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순전히 다 뇌피셜인데요.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봐봐. 대통령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고가 났고 수사단장이라는 대령이라는 분이 수사를 했고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할 겁니다. 뭐 이렇게 대령이신 분이 얘기를 해요. 여기저기서 막 야 그거 발표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토시를 살짝 바꿔줄까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아 네 하는데 이 사람 뭐라 그러고 저 사람 뭐라 그러고 저 사람 뭐라 그러고 존나 나 같아도 던져 열받아. 적법하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발표하면 되는데 뭘 거기서 뭐 글씨를 이렇게 하라 그러니 저렇게 하라 그러니 막 이러면은 중요한 팩트는 그렇다고 해서 수사의 결과를 바꾼다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누가 이득 보는 사람이 없어요. 뭐하러 굳이. 일단 뭐 대통령이 수사 외압을 넣었다라는 논리인 건데 그게 외압일까? 국민들은요. 점점 군대에 대해서 12사단 사건도 있었죠. 군대를 못 믿어요. 내 자식을 보내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 군대를 보내놨더니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군대를 믿을 수 있을까? 보내고 싶어 할까? 근데 애들은 없고 보내야 돼. 우리 때만 해도요. 60만이 넘어갔어. 그중에 육군이 한 50만 됐고요. 지금 35만이에요. 육군이. 해병은 여전히 그때도 2만 7천 지금도 2만 7, 8천 정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수사 결과를 대통령이 왜 바꿔? 뭐 사겨? 그 사단장님이랑 대통령이랑 뭐 사귀나?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수사 외압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뭐 우리나라 3권 분립이 되어 있고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외압을 넣어서 결과를 바꾸려고 한다라는 논리거든요. 아니 상식적으로 검사 출신이잖아요. 대통령. 지금 윤석열 대통령.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 사람이 그걸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 리스크를 지고 결과를 바꾸려고 했을까? 수사단장이 수사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뭐 보고 이거 이렇게 됐다고 이런 사망 사건이 있었군요. 해병대 뭐 하는 겁니까? 대민 지원을 하라고 해가지고 대민 지원 가는 건 좋다 이거야. 애 하나가 죽어봤어요. 뭐 하시는 겁니까? 근데 이거 지시를 사단장이 내렸다고? 군대 참 잘 굴러가는구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 대통령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안 그래도 신경 쓸 거 많은데 당연히 애도하셨겠죠. 애도를 했겠지만은 뭐 그런 식의 뭐 간접적인.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국방부 장관이 이제 수사단장한테 할 때 VIP께서 많이 좀 경로하셨는데 라면서 조금 뭐 언어 표현을 좀 바꾼다든지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저의 뇌피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 여기서 누구는 빼 여기는 처벌하지 마 라고 했겠냐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수사단장이 여기서 이 사람 저렇게 하라 그러고 저 사람 저렇게 하라. 안 그래도 이 사건들이 커지면은 주변에서 뭐 어떻게 해라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발표하는 거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근데 이놈 와서 뭐라 그러고 저놈 와서 뭐라 그러고 바꿔서 해라. 수사 제대로 한 거 맞냐? 뭐 정치적으로 뭐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거니까 여당이 아닌 야당 쪽에서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 멘탈 흔들기를 엄청 한 다음에 던지고 나갔잖아요. 수사단장이 던지고 나갔어요. 이때다 싶어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야 이거 봐라.
외압했다. 결과를 바꾸려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논리로 끌고 들어오는 거지, 정치적으로. 그건 오케이. 그럴 수 있다고 쳐. 뭐 정치적으로 정치하시는 분들이면은 뭐 반대파가 있으니까 현 여당에 반대가 있는 뭐 야당에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걸 갖고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라면서 의혹 제기를 하면서 견제할 수 있죠. 여당 피곤하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이러면서 좀 균형이 맞춰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이 무슨 뭐 절대 권력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 독재국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견제도 좀 받아가면서 주의도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흔들리기도 해야 되고 흔들기도 하고 그래야 긴장을 하니까 서로. 그렇게 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예비역 해병이시라는 분들이 거기 가서 왜 같이 반대편으로 정치적인 데 서가지고 거기서 탄핵을 외치고 그러고 있냐라는 거죠. 마치 최 해병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자라는 논리를 갖고 진짜 저는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진짜 최 해병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진짜 욕해야 되는 거는 오도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단장님이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사단장님 오도된 사람이잖아요. 오도됐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오도됐다는 게 뭐냐면 약간 좀 오바한다 이런 거죠. 야 해병인데 이 짓궂은 날씨에 우리가 대민 지원을 나가가지고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다해가지고 해병대 원래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이 없는 조직이다 보니까 그래요. 총 인원이 28,000밖에 안 되잖아 해병대. 육군 35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해병대 최고 짬밥이 사령관이잖아요. 3스타입니다. 해병대 이 지휘 체계를 놓고 보면 대통령 통수권자죠. 국방부 장관. 여기까지는 타군이랑 똑같을 거예요.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군 령권을 가진 사람 포스타.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 참모총장. 결국에는 사령관이 3스타예요. 그리고 이분 해군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해병대가 결론적으로는 진짜 크게 놓고 보면 해군의 예하에 있는 부대다라고 봐도 무관하죠. 해군 참모총장 포스타잖아요. 대장 포스타. 해병대에서는 아무리 올라가 봐야 중장이잖아요. 3스타밖에 안 돼. 그러면은 예산적인 걸로만 놓고 봐도 인원수 자체도 병력 28,000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 해군 67,000이고 해군에서 쓰고 남은 돈 떨어뜨려 준다라는 느낌인 거죠. 돈이 없어. 슬로건부터가 그러잖아요. 특전사 특수전사령부 보면 애초에 여기 나오죠. 안 되면 되게 하라. 특전사 멋있잖아. 뭔가 막히는 게 있으면 딱 머리 써가지고 약간 이렇게 막 어떻게 되게 할까? 이러면서 막 머리 써서 하는 것 같아. 해병대 보실래요? 여기 있을 거예요. 표어 이쪽에 있을 거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입니다. 처음에 딱 그 훈련소 입소했을 때 너희들 해병으로서 물어보겠다. 안 되면 이러면 이제 뭐 해병대 잘 모르고 훈련병이고 막 이러니까 되게 하라 이랬다가 일단 그거 털리고 시작해요. 그건 특전사다. 우리는 해병이고 해병은 안 되면 될 때까지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스라이터를 시작하지. 안 되면 될 때까지. 약간 되게 하라랑은 다르게 약간 좀 뭐랄까 느낌이 단순 무식 무대복 이런 느낌이잖아. 예산도 없고 인원도 적어. 막는 섹터는 넓어. 막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해병대를 빡세게 만드는 요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악과 깡밖에 없어. 애들. 응? 인원이 적다라는 거 자체 때문에 이제 빡세질 수밖에 또 없는 게 뭐냐면 휴가 수 자체가 아마 적을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깜짝 놀랐던 거 뭐냐고 내가 전역할 때 말년 휴가라고 하잖아요. 말년 휴가죠. 7박 8일. 그것도 군대 그 전역하기 한 달 전에 7박 8일 나왔다가 한 달 동안 영내에서 그냥 거의 뭐 작업이나 이런 건 다 열애했었지만은 열애시켜주죠.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총 4박 5일 친병 휴가 나가고 1병 때 정기 휴가 9박 10일인가 나가고 면회 외박이라 그래서 1박 2일로 나가는 거 부모님이 오셔서 그거 2번인가 나가고 포상 뭐 이런 것도 많이 없어. 포상 휴가로 제가 3박 4일인가 한 번 받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총 30 며칠 정도 휴가 나갔을걸요? 600 며칠 하면서 절대 휴가 일수가 적어. 내가 존나 충격받았던 거는 뭐 모아서 나오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 육군 나온 친구들 보면은 말년 휴가라고 해서 거의 뭐 한 달 동안 밖에서 살드만 뭐 그게 정기 휴가를 모아서 그런 것도 안 돼. 빡세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부모, 형제 떨어지고 친구들 못 만나고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생활하는 거는 누구나 다 힘들어요. 뭐가 됐든. 심지어 뭐 상근 뭐 공익 뭐 꿀빤다 뭐 현역에 비해서 그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 상황이 되면은 다 무조건 힘듭니다. 그냥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야 솔직히. 다만 이제 그 힘들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아놓고서 힘들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약간 상대적인 차이는 발생하겠죠. 제가 처음에 해병대를 지원한 게 친구랑 소주 먹다가 새벽에 20살인가 그때 21살인가 여자 헌팅하다가
실패해서 국밥 엔딩 하고 있었어요. 국밥 엔딩 하면서 뉴스를 보는데 뉴스 속보 해가지고 연평도에 포격을 했다는 거야. 북한에서. 그거 보고 이 새끼들 이거 북한 새끼들 이거 안 되겠네. 야 우리 군대 가야 되잖아. 야 내가 가서 북한 새끼들 내가 죽일 거야. 쳐들어가 내가 뭐가지 따오겠수다 이러면서 지원을 했어요. 그때 가슴속에서 막 떠올랐던 그 해병대로서의 그 모습. 근데 지금 점점 조지는 것 같아. 뭘 잘하려고 하긴 하는데 되는 건 없고 사고 일어나고 해병대 갤러리 가면은 뭐 해병 문학인이 해병 아유 웃기긴 하더라. 웃기긴 해. 황근출 해병님 뭐 이래가면서 웃기긴 해요. 근데 이미지 만든 거는 뭐 우리들인 거지. 오도된 새끼들이 문제야. 어디 가서 해병인 거 티내고 막 주접 연병 좀 싸지 마라. 우린 빡세게 했어. 막 그런 것 좀 하지 마라. 다 힘들어. 안 힘든 사람 어딨어. 분명 뭐 그러니까 남들이 알아줘야지 그게 멋있는 거지. 내가 먼저 나 쫓다 빡세게 했어 이러면은 병신으로밖에 안 봐요. 남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꼴값을 안 떨었으면 좋겠는데 꼴값 떠는 호들갑 떨고 인생의 업적이 해병대 나온 거야. 이런 새끼들 때문에 해병대 욕먹는 거고 해병 문학이 만들어진 원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은 저 해병대 티 입고 저기 가가지고 정치적으로 뭐 어쩌니 저쩌니 하는 아저씨들도 난 마찬가지의 부류라고 생각해. 거기서 왜 무슨 뭐 보수니 뭐니 윤석열 정권이 어쩌니 그딴 소리를 왜 하고 있습니까? 해병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밖에 안 보이는 거지. 그게 안타까운 거고. 내가 진짜 비록 친구랑 장난치면서 드립식으로 해병대 가서 북한군 내가 다 무찌르고 오겠다라는 마음으로 실제로 통계적으로 그때 당시에 제가 지원할 때 2010년 11년 이쯤 해병대 지원율이 높았습니다. 그때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 많을 거예요. 어차피 군대 가는 거 이 새끼들 가서 내가 내 한 몸 불사질러서 한다. 쓸데없는 정의감이 될 수도 있고 쓸데없는 가오일 수도 있죠. 그걸로 지원을 해가지고 사랑했는데 해병에서 입대했을 때 연평도 포격도발 고 문광욱 일병 고 서정우 하사 해병대 이름으로 백배천배 복수하리 그런 정신을 갖고 했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 또 다른 일도 있었죠. 12사단 훈련병 사망. 그거에 대해서도 솔직히 할 말이 있는데요. 12사단 훈련병 사망. 저의 어찌됐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항상 하는 거다 보니까 욕먹을 수도 있죠. 누군가 뭐 다른 사람이랑 생각이 다르다고요. 물론 반대하면 그냥 안 보면 된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친히 차단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12사단 훈련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 하면 밤에 떠들었어. 그럴 수 있어요. 은근히 또 진짜 고된 훈련병 생활 이렇게 하다가 밤에 잘 때 친구들이 동기들이랑 잡담 한두 마디씩 하고 훈련 소대장 성대모사도 해가면서 그런 게 진짜 소소하고 행복한 재미거든요. 거기서 걸린 거지. 걸려서 군기교육을 받는데 생각보다 심하게 한 거죠. 군기교육을. 그러다 사망을 했습니다. 본인이 책임지면 돼요. 그 지휘관이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애초에 우리 훈련병 때를 생각을 해보면 훈련을 하더라도 무조건 강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환자 이래서 손 들어가지고 빠질 사람은 빼 아프다고 그러면 근데 그게 꾀병으로 보인다고 멈추지 않았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 알아. 이 새끼 꾀병인 거 알아도 환자라고 하는데 그걸 강행을 시키다가 진짜로 얘가 다치거나 이러면 문제 될 거를 간부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짜증나고 이러더라도 자기 사적인 감정은 내려놓고 열애를 시킵니다. 근데 그러지가 않았잖아 결과적으로. 애 상태 안 좋은데요 뭐 이러면서 막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꾀병이구만 뭐 항상 그렇게 했을 거고 언젠가는 벌어질 사고였다고 생각해요. 그 지휘관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거지. 드디어 터진 거죠. 무시하다가. 뭐 그렇게 생각해요. 없어져야 되는 군대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포항에서 겨울 기수였고 A 텐트를 이렇게 막 치고 하는데 겨울에 추우니까 막 그 워커라 그러거든요. 전투화 벗지도 않았어. 발이 시려우니까 A 텐트 이렇게 치고 발 시려우니까 그냥 신고 자는 거예요. 누워서 자는데 그때 이제 아마 극기주일 때일걸요. 극기주 빡세게 뭐 밥도 조금 주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할 때인데 저쪽에서 소대장님 이러도 막 소리 지르는 거죠. 저쪽 끝에서 A 텐트에서 뭐야 이랬는데 애가 하나가 개거품 물고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분 진짜 사나이로 나오셨던데. 우리 소대장님, 이분 우리 소대장님이셨어. 멋있었어. 개멋있었어. 김남윤 소대장님이라고. 이분이 그때 당직 뭐 사관 비슷하게 야간에 애들 자고 이러는 거 하는데 저쪽에서 애가 개거품 물고 쓰러져 있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훈련병 한 명이. 뭐? 본인도 쉬고 있다가 버선발로 그냥
뛰어갔습니다. 발 다치고 뭐 이랬을까 접질리고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그 겨울에 버선발로 그냥 무조건 그 소리 듣고 바로 가가지고 야 너 괜찮아 이러면서 바로 이제 조치를 취한 거죠. 뭐가 됐든 사적인 감정 빼고 대원이 아파요. 그러면은 책임을 져야지.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이 훈련병은 까불어서 싫어. 학교 선생님이라고 쳐보자.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체벌을 합니다. 애를 체벌을 막 우리 때는 또 많이 맞았으니까 체벌을 하는데 애가 갑자기 막 쓰러져가지고 막 발광을 해. 꾀범부리네 이러면서 있고 하지는 않죠. 그렇게 한 거죠. 지금 그러다 다쳤는데 요즘 시대에 그렇게 하다가 학부모한테 뺨알이 맞죠. 최 훈련 시작할 때부터 환자 손들어 해서 다 열애시키고 빼고 저 새끼 꾀병인데 하면서도 그냥 뭐 환자라고 하니 빼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고 그러다 사고 난 거고 이번만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 항상 그래 왔을 거야. 별일이 없었거든. 점점 강도는 강해지고 그게 이제 뭐 군법을 어기는 약간 그런 거라고 하긴 하는데 항상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터진 거죠. 조금 그 훈련병이 9일밖에 안 됐다는데 입대한 지. 아휴 답답합니다 보면. 그러니까 현명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오도되지 좀 말고 나 해병이요 내가 낸데 이딴 거 사람들 안 좋아하니까 제발 해병대 출신이라고 뭐 오도되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 12사단 훈련병 관련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정확하게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전부 다 처벌이 되고 또 이 해병대 체해병 관련된 것들도 정치적으로 빠지지 말고 그냥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져서 누군가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은 지고 그 다음에 가족을 잃은 소중한 우리 아들을 잃은 유족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위로와 군대에서 그런 일 있으면 솔직히 보상이나 이런 거 해줘? 잘 안 해주잖아요. 무슨 뭐 평생 먹고 살기 이런 것까지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키러 갔다가 자랑스러운 아들로서 기억될 수 있게끔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어떻겠어요 부모님은. 응? 아버지 어머니는 어떠시겠어요? 또 내 아들 군대 보내놨더니 싸늘한 주검이 돼서 돌아왔네. 다른 부모님들도 이거 영향 갑니다. 군대 보내놨더니 애가 다쳐서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래? 이런 것보다도 내가 입대할 때 연평도 포격 도발을 보면서 저 새끼들 내가 그런 마음가짐을 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 정치적으로 씨발 이용해 처먹지